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가는 등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주말 표정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년 만에 대구에서 다시 열린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16,000여 명이 참가해 3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겨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에 1,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을 참가시켜 중상위권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천에선 이색적인 와인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27개 대학교 7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와인 소믈리에 경기와 와인 산업발전 제안서 발표 대회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또 포도도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와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 등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영천시는 차세대 사회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국내 와인 산업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와인 품평 대회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영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이 대구 스타디움 분수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선행과 효행, 노력 부문 등에서 모범을 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지역 중고등학교 대표팀이 노래와 춤 등을 겨루는 스쿨 스타킹 선발대회,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다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함께 나눠 건전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구 근대 골목하면 파란만장했던 우리나라 근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대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관광객들 시선이 진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대구의 땅과 기후와 잘 맞아서 한때는 대구가 사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죠? 그냥 오래된 건물이려니 했던 것들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뒤부터는 훌륭한 역사의 흔적으로 다가옵니다. 선교사 주택과 3.1 만세운동길, 이상화 고택 등지를 잇는 근대골목에서 오늘 특별한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구 MBC를 비롯한 대구 6개 라디오 방송사와 공동으로 제2회 라디오와 함께하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라디오가 특히 올드미디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를 활성화시켜보자. 라디오를 청취하는 분들도 늘려보고 지역 시도민 600여 명이 참가했고 대구 근대 역사에 관한 연극도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녀봤지만 이런 골목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 해설사님 설명도 참 잘 듣고 너무너무 진짜 감회가 깊습니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한 방송사는 현장의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생생히 들려줬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녹음 방송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구 근대골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금호강에 녹조류가 이상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산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금호강. 녹색띠가 강 전체를 뒤덮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녹색띠의 정체는 가느다란 실 모양을 하고 있는 부착조류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수온이 올라가고 질소와 인이 유입돼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데다 물의 흐름이 늦어지는 등 3가지 현상이 겹쳐 부착조류가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오염된 흐르는 물에서 이제 햇빛이라든지 그 영양염류 상태가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불어나는 부착조류가 불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아랫부분은 금호강의 중심 부분입니다. 녹조류가 매우 많이 서식해 마치 녹색 섬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하류 쪽으로 2-3km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습니다. 금호강에서 이처럼 녹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금호강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말 완공된 하양보가 녹조류 이상 증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보니까 물 흐름이 없어요. 위에 또 보가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 물 흐름이 더 없고 물 양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녹조류는 죽어 유기물로 쌓이게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용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뻘층에 유기물이 또 그 위에 덮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때가 되면 또 분해되잖아요. 분해되면서 모든 산소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녹조류 번식이 더 왕성할 것으로 예상돼 금호강 생태계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장애인들이 문학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민들레 장애인 문학협회가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전국 장애인 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 10명이 시와 수필, 소설, 수기 부분에서 제15회 민들레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해마다 발간하는 잡지 민들레의 20호 출판 기념식과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고등학생들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는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모의 하이테드 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평소에 구상했던 정책과 가치관 등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유명인들이 짧은 강연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신기술을 소개하는 테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식 나눔 강연쇼입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대구FC와 포항의 맞대결이 내일 오후 2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집니다. 올 시즌 5무 7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대구FC는 시즌 1패만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시즌 첫 승과 함께 부진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1위 포항과 14위 대구의 내일 경기를 오후 2시부터 포항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리는 내일 신천동로 일부 구간의 교통이 한때 통제됩니다. 대구시는 제10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무태교 일원에서 열림에 따라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신천동로 무태교에서 수성교 양방향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도 노선을 일부 조정해 운행하게 되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신천대로로 우회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